오늘은 화학원 첫 번째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에 대한 개념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물론 양적 관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담이에요. 하지만 몰이라는 개념 자체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몰은 단지 묶음 단위예요. 묶음 단위가 무엇이냐?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줄게요. 혹시 계란 한 판이라는 표현, 그 표현이 계란 몇 개를 나타내는지 아시나요? 네, 바로 30개입니다. 계란 30개를 묶어서 한 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마트에 가보면 계란을 한 개, 두 개만 이렇게 따로 팔지는 않잖아요. 그죠? 많은 양을 구매하기 때문에 30개씩 묶어 두는 겁니다. 즉, 계란 120개라는 표현보다는 계란 4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묶음 단위입니다. 화학에서도 이러한 묶음 단위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몰입니다. 그럼 몰이라는 묶음 단위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원자량에 대한 복습을 잠깐만 하고 갈게요. 원자량을 복습해야 하는 이유는 원자량과 몰은 서로 연결해서 기억해야 될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는 표는 원자의 실제 질량과 원자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 질량을 통해서도 수소와 탄소 원자 중 누가 더 무거운지 알 수 있지만 원자량을 보면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소 원자보다 탄소 원자가 몇 배나 더 무거운지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12배 더 무겁구나 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게 원자량을 쓰는 이유였습니다. 실제 질량이 너무 작고 복잡하니까 탄소 원자의 질량을 질량수에 근거해서 10이라고 기준으로 두고 나머지 원자의 원자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었죠. 상대적 질량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위가 없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쓰기에 그리고 보기에 정말 간단하긴 한데 단위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과학에서는 단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움직이는 물체가 있습니다. A는 속력이 1이고요. B는 속력이 5입니다. 그럼 누가 더 빠른 걸까요? 사실 모른다가 답이죠. 숫자만 보면 B가 더 빠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A의 속력이 1m/s, 즉 1초에 1m 가는 물체이고 B의 속력이 5cm/s, 즉 1초에 5cm를 가는 물체였다면 A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좀 억지스러웠지만 그만큼 과학에서 표현을 할 때 단위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원자량은 쓰기 편하지만 단위가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 단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원자량은 단위가 없어야 정상인데 만약에 원자량에 단위를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 입니다. 편하게 쓰는 이 원자량의 단위 g을 붙여보는 거죠. 자, 탄소의 원자량이 12입니다. 만약에 탄소의 원자량 12에다가 단위 g을 붙인다?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탄소의 원자 한 개의 질량이 12g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탄소 원자가 몇 개 모이면 12g이 될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질량이 1g인 물체 K가 있다고 합시다. 이 물체 K가 모여서 100g이 되었다고 할 때 물체 K는 몇 개가 모인 걸까? 간단하죠? 100g 나누기 1g, 즉 100개가 모였던 겁니다. 똑같아요. 탄소 원자가 모여서 12g을 이루었다 할 때 탄소 원자는 몇 개가 모였느냐? 계산해 봐야겠죠. 12g 나누기 탄소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 즉 1.9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입니다. 이건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문제가 아니죠. 자,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많은 숫자입니다. 이만큼의 탄소 원자가 모여야 12g이 된다는 거죠. 우린 이 숫자에 주목한 겁니다.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 숫자예요. 왜냐면 이 숫자가 탄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수소의 원자량이 1이죠. 만약에 수소의 원자량 1에다가 단위 g을 붙이려면 우리는 수소 1g에 몇 개의 수소 원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하겠죠. 자,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1g 나누기 수소 원자 1개의 실제 질량 1.6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입니다. 자, 그 답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아까 보았던 탄소처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수소에 비해 탄소가 12배 무겁죠. 그래서 원자량이 수소가 1, 탄소가 12가 된 거고요. 즉, 수소보다 탄소가 실제 질량이 12배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의 계산에서 똑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여줄게요. 자, 탄소 원자 1개의 실제 질량인 사실 수소 원자 1개의 실제 질량 곱하기 12입니다. 12배 더 무거우니까요. 그쵸? 그리고 당연히 원자량도 탄소가 수소보다 12배 더 큽니다. 그러면 계산식에서 12가 서로 약분되어 사라지게 되고 그 답은 나와 있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죠. 이건 어떤 원자든 다 똑같습니다. 즉, 산소이든 질소이든 나트륨이든 원자량에 질량 단위인 g을 붙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원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읽기에도 길어서 불편한 이 숫자가 의미가 있으니까 우린 이 숫자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은 거예요. 계란 한 판처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어서 1몰이라고 부르자. 이게 1몰에 대한 개념입니다. 과학자들이 약속해서 정한 묶음 단위인 거예요. 몰이란 개념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죠? 원자량에 g을 붙인 질량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의 개수는 원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며 이를 묶어서 1몰이라고 표현한다.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운 몰의 개념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원자가 너무 작고 가벼우니까 물질의 양이 비록 적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원자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숫자 그대로 나타내기엔 너무 크고 부담스러우니까 묶음 단위인 모를 사용해서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다 라고 기억해주면 됩니다. 사실 원자량 개념을 배울 때 설명했던 분자량, 화학식량 기억나죠? 분자량과 화학식량에도 g을 붙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개수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 개수가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자, 예시는 메테인 분자입니다. CH4예요. 이 CH4 메테인 분자의 분자량이 얼마일까요? 네, 16이겠죠. 탄소의 원자량이 12, 수소의 원자량이 1인데 4개가 들어있으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분자량에 g을 붙여봅시다.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메테인 분자는 총 몇 개가 될까요?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없겠죠. 아까 수소와 탄소를 비교했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16g 나누기 메테인 분자 1개의 실제 질량. 근데 그 분자량이 16이라는 말은 쉽게 생각해보면 수소 원자보다 16배가 더 무겁다는 거고요. 그 실제 질량 또한 수소보다 16배 더 무겁겠죠. 그래서 답은 똑같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오는 거예요. 직접 계산기로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물질의 화학식량, 원자량, 분자량에 g을 붙인 질량에 포함된 물질의 개수는 모두 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다 라고요. 자, 여러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정말 의미 있는 숫자 맞죠? 복잡해 보이는 숫자지만 화학 공부를 한다면 기억해 줘야 할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이 숫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1몰을 또 다르게 부르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1몰,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특별히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는 거죠. 될까요? 자, 오늘 몰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수강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